오늘은 잘못된 방법으로도 제대로 작동하는 게이밍 PC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PU 밑면에 써멀 페이스트를 바르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느낌이고 이 영상의 목적은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실수를 해도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켜진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PC를 직접 조립하는 데 망설임이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AM4 CPU의 핀 아래쪽에도 써멀 그리스를 발라보겠습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준비하려고 VRM 히트싱크 몇 개를 플라이어로 분리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알루미늄 블록들입니다. 방금 저기서 콘덴서를 완전히 망가뜨렸네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늘었네요. 이건 단순히 히트싱크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싱크들은 아래에 있는 작은 부품들, 보통 VRM이나 전압 조절 모듈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품들은 각 부품이 받는 전력을 조절하는데 그 과정에서 꽤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식혀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걸 제거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이제 완전히 노출된 VRM이 보이네요. 이제 램을 설치하겠습니다. 듀얼 채널의 이점을 위해 이렇게 합니다. 램 2개를 사용할 때 전통적으로는 메인보드의 두 번째와 네 번째 슬롯에 꽂으라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슬롯에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요. 또 뭘 잘못할 수 있을까요? 메인보드 준비 중. CMOS 배터리를 실수로 거꾸로 넣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극이 위로 가야 하는데 마이너스 극이 위로 가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제 SSD를 설치할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M.2가 있는데 이걸 이 작은 슬롯에 넣을 겁니다. 설명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드라이브를 끼우고 이 작은 나사를 넣어서 고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사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M.2를 평소처럼 꽂기만 하고 두겠습니다. 고정은 안 했지만 잘 작동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잘못 설치한 상태에서 다른 부품 아이디어도 메모하고 싶어요. 우선 모든 펜을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해 공기 흐름이 충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GPU를 잘못된 슬롯에 설치하세요. 세 번째로 메인보드 스탠드오프, 아니 정확히는 케이스 스탠드오프를 모두 제거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제 CPU 위에도 써멀 페이스트를 바를 건데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즉 써멀 페이스트를 실제 CPU 다이, 보통 프로세서 중앙에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바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상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CPU 쿨러의 경고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CPU의 열이 첫 번째 써멀 페이스트와 CPU,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바른 써멀 페이스트까지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 열은 이 플라스틱도 통과해야 하며 이는 PC 조립자들이 생각보다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이제 쿨러 히트싱크를 장착했으니 팬을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CPU 쿨러 양쪽에 팬이 있다면 두 팬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바람을 불어야 하며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가게 합니다. 이는 케이스 내부 공기 배출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PC에서 두 팬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팬은 오른쪽으로 바람을 보내고 오른쪽 팬은 왼쪽으로 바람을 보낼 겁니다. 결과적으로 CPU 주변에 최악의 공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확실히 PC 조립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실수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데 첫째로 팬을 봤을 때 공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항상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실수를 막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설치해도 모를 수 있죠. PC가 과열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화살표로 공기 흐름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쪽의 화살표들을 보면 공기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이 생기죠. 그건 비효율적입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이건 여전히 정말 이상한 느낌이네요. 솔직히 이렇게 램 2개가 꽂혀 있는 걸 보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티 전에 CPU 쿨러 팬도 연결하고 싶어요. 보통은 CPU 팬 핀을 찾아서 헤더를 거기에 꽂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CPU 쿨러 팬 2개 모두를 셰시 핀에 연결할 거예요. 전원은 들어오지만 CPU 핀만큼 제어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팬 모두 연결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합니다. 좋아요. 이제 케이스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보통 PC 조립에서 다음은 메인보드를 케이스 스탠드오프의 나사로 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바로 스탠드오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제거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컴퓨터를 망가뜨릴까봐 가장 긴장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상한 작업을 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컴퓨터가 전기적으로 쇼트날 위험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작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스탠드오프들의 목적 중 하나는 컴퓨터를 들어올려서 특정 지점에서만 케이스와 접촉하게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케이스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기를 통하거든요. 만약 스탠드오프가 없다면 메인보드의 뒷면 전체가 금속 위에 바로 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뒷면을 보면 그냥 인쇄 회로 기판이에요. 즉, 여기 보이는 모든 선들과 작은 패턴들이 전류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선들 중 하나에서 다른 곳으로 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케이스에 설치된 스탠드오프는 제거할 필요 없지만 일부는 미리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표준 규격과 다른 크기의 메인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직접 스탠드오프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본질적으로 그걸 깜빡하고 설치하지 않았을 때를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제 스탠드오프를 제거하면 또 다른 결과가 생기는데 메인보드가 케이스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I/O 실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맞지 않아서 우리 PC가 먼지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회로가 바로 쇼트나지 않길 바라야죠. 또 다른 질문은 메인보드를 제대로 고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스탠드오프에 나사상이 있어야 하죠. 없으면 케이스에 구멍만 있을 뿐입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걸리네요. 더 큰 나사를 써보죠. 좋은 소식입니다. 케이스 구멍에 실제로 걸릴 만큼 큰 나사 몇 개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메인보드는 간절한 바람과 기도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시간입니다. 방금 그건 뭐였죠? 모르겠어요. 자자자. 보통은 그래픽카드를 가장 위에 있는 PCIe 슬롯에 장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가장 낮은 슬롯을 찾아볼 거예요. 요즘 최신 메인보드에서는 이게 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PCIe 슬롯이 대역폭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슬롯에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거죠. 가장 위 슬롯은 PCI X16이지만 아래 슬롯은 메인보드에 따라 X8이나 X4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립에서는 그래픽카드를 아래 슬롯에 장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PCIe 커버들도 굳이 다시 끼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I/O 실드도 없는 것처럼 오픈 에어플로우로 갈 거거든요. 이제 케이블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실제로 켜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모든 케이블을 제대로 꽂아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일은 리셋 헤더를 전원 핀에 꽂고 전원 헤더를 리셋 핀에 꽂아서 약간 변화를 줄 거예요. 이제 전원 버튼이 PC가 꺼진 상태에선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PC가 정말 켜질지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PU 밑에 서멀 페이스트를 바른 건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죠. 이후 메인보드에서 VRM 히트싱크를 떼고 CMOS 배터리를 거꾸로 끼웠으며 램 2개를 1번과 2번 슬롯에 꽂아 듀얼 채널을 포기했습니다. M.2 SSD 고정도 안 했고 CPU 쿨러 스티커도 안 뗐으며 쿨러 팬도 반대로 돌게 했고 케이스 스탠드오프도 모두 제거했어요. 메인보드는 금속에 직접 닿아있고 GPU는 가장 아래 PCIe 슬롯에 전원과 리셋 버튼도 바꿔 연결했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케이스 팬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PC를 조립하면서 마지막으로 잘못된 단계는 HDMI를 메인보드에 꽂는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요. 이제 어떤 것이 구멍에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여러 번 들어왔던 말이죠. 좋아요. 이제 켜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게 되면 앞으로 첫 PC 조립에 자신 없다는 말은 듣기 싫어요. 자, 진실의 순간입니다. 전원 말고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CPU 팬이 돌고 있어요. GPU에 불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신호가 들어올까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꺼졌네요. 다시 부팅할까요? 네,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AM4 CPU를 사용했는데 이건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그래서 HDMI를 GPU에 연결해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못 조립된 PC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볼 시간이에요. CPU 팬이 돌아가고 있고 GPU에 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신호가 들어올까요? 정말 긴장되네요. 세상에, 이 컴퓨터가 실제로 아직도 작동하네요. 바이오스 화면까지 들어왔어요.
솔직히 이런 건 제 인생에서 처음 봅니다. 이게 부트화면인데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천천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뭐죠? 자, 뭘 읽는지 봅시다. 라이젠 3200이네요. 우리가 사용한 CPU입니다. 램 2개가 1번과 2번 슬롯에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보통은 2번과 4번에 꽂는데 말이죠. 제 질문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반쯤만 꽂힌 이 드라이브를 인식하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변 기기도 잘 작동해서 정말 멋지네요. 또한 CPU 펜이 감지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당 핀에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이스 1번, 2번 펜은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여기서 보면 M.2가 실제로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컴퓨터를 재부팅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재시작 후에. 야, 이제 윈도우로 부팅 가능한 USB 장치를 연결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된 컴퓨터로도 설정할 수 있겠네요. 최적의 PC는 아니지만 작동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러분이 첫 PC 조립을 시작할 자신감을 줄 거라 생각해요. 어렵거나 부품이 망가질까 걱정된다면 조심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해도 PC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PC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실수를 했는데도 결국 부팅에 성공했거든요. 컴퓨터 부품들은 정말 튼튼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테크댐장이 미리스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예.